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봤던 글자죠? 대궐궐자고요. 자, 이 글자도 굉장히 중요한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 거스르다라고 하는 것과 입 벌리다가 있었죠? 자,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것을 입 벌려 말했다가는 임금님의 그 심기를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게 되면 잡혀가서 죽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임금님이 살고 계시는 대궐이라고 본 거겠죠. 그런 의미의 대궐궐자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안방규자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의미냐? 서옥규자라고 했었죠. 이 땅, 저 땅, 그 많은 땅을 허락했던 그 임금에게 줬던 구슬이 서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옥처럼 아름다운 각시가 있는 문이 우리 집 안방이라는 의미에서 안방규자가 된 거고요. 또 다른 의미로 만들자면 땅이 있고 땅이 있죠. 남자가 이 땅, 저 땅 다니면서 일해봐도요. 이 문 안처럼 편안한 곳이 없대요. 우리 가장 편안함을 주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집 안방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런 의미의 안방규자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어깨견자예요. 자, 몸이 있고요. 우리 지포자가 있죠? 집에는 우리 지붕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서 집에 있는 지붕처럼 크고 넓게 벌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본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어깨라고 보는 거겠죠? 그런 의미의 어깨견자가 되고요. 자, 이 글자는요. 즐길 긍자가 되는데요. 그칠 지자와 몸이죠. 자, 그치다라고 하는 의미는 멈추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여기 있는 몸은 어디에서 온 글자였어요? 고기 육자에서 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살코기라고 봤을 때 살코기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해요. 그 말은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즐길 긍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어깨견자와 저기 대궐궐자가 좀 상대적으로 중요한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비단견자가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몸은 누의 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누의 몸에서도 입부분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실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 실을 바로 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 비단이라고 하면 천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천뿐만 아니라 그 누의 입에서 나오는 실도 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견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입술순자예요. 입술이죠? 그래서 입술은 두 개가 있어서 쌍순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몸이 있고 용진자가 있죠? 용의 몸에서 가장 섹시한 부위라고 본 겁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입술이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앵두와 같은 여의주를 물고 다니잖아요. 이래서 섹시한 부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의 몸에서 가장 섹시한 부위가 입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중요 글자입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굽힐굴자예요. 굽힌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걸 굽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주검시자와 날출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요. 어저께 야자를 땡땡이 치고 또는 몰래 빠져나가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 다음날 학교 왔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너 이리 나와. 그러죠. 그럼 나가죠. 나갈 때 허리를 꼿꼿이 펴서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요? 허리를 굽혀서 가는 거죠. 굽힐굴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욕할 때 쓰이는 글자기도 하고요. 아, 마치 입술순자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자면 자, 용진자에 작다가 들어가면 욕할 욕자가 돼요. 자, 용이라고 하는 거 작은 동물 아니죠? 그런데 용에게 작다라고 얘기하는 건 용을 욕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욕할 욕자고요. 그래서 합치면 뭐가 돼요? 굴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굽힐굴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굴굴자예요. 동굴, 땅굴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굽힐굴자에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을 들어갈 때 또는 이 구멍에서 나올 때는 허리를 굽혀서 나와야 됩니다. 또는 굽혀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땅굴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굴굴자고요. 이 글자도 중요하고 굽힐굴자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글자들은 다시 한번 써서 꼭 반복을 하시고요. 또 다음 글자로 한번 가볼까요?
이 글자는 부르짖을 규자라고 하는 거고요. 절규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입이 있고요. 자, 이 글자는요, 넝쿨구자라고 해서요, 넝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뭔가 쭉쭉 자라나는 특징이 있는 그 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상형 글자에서 온 넝쿨구자인데요. 기둥이 있으면 넝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휘감고 쭉쭉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그런데 상형이니까 그대로 보고 만든 건데 한자에는 곡선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넝쿨구자고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넝쿨처럼 쭉쭉 뻗는다라고 본 거예요. 야호! 그럼 쭉 뻗어나가죠? 이게 뭐 한 거예요? 부르짖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규 또는 외칠 규라고 합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네, 중요 글자고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얽힐 규 또는 살필 규자라고 하는데요. 자, 실과 넝쿨의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둘 다 잘 어때요? 잘 얽히고 설키죠? 그런 의미에서 얽힐 규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이나 넝쿨은 잘 꼬이기 마련이니까 우리가 잘 뭐 해야 돼요? 살펴야 된다라고 해서 살필 규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겨우 근자예요. 여기에 적을 소자 쓰면 근소라고 하는 거죠. 근소가 뭐예요? 아주 적은 것을,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사람이 있죠. 사람들 중에서 가운데 중자가 되겠죠. 땅을 많이 모으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일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겠죠. 땅을 많이 모으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두커니 그냥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요, 부자로 살 수는 없겠죠. 먹고 살아도 어떻게 살아요? 겨우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겨우 근자라고 보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사람 보이시죠? 사람들 중에서도 가운데 중 땅을, 자, 흑토자 땅, 많다, 많이, 모으다. 땅을 많이 모으고자 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일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냥 우두커니 서서 구경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도 어떻게 살아요? 겨우 먹고 산다라고 해서 겨우 근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무궁화 근자예요. 무궁화라고 하는 그 식물의 특징을 생각하면요, 그 살아있는 시기가 굉장히 적다라고 합니다. 그날 아침에 폈다가 밤에 지는 게 무궁화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이 나무에서 피는 꽃은요, 살아있는 시기가 굉장히 적다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폈다가 밤에 지는 꽃이 바로 무궁화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말씀 원자가 들어가게 되면 삼갈 근자라고 해서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땅을 많이 모으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런 사람은 불필요한 말들은 다 뭐 해야 돼요? 삼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쓰이냐면 근조라고 할 때 쓰이는 거죠.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거. 뭔가 말을 삼가고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 주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근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글자는 사람이 겨우 먹고 사는 거죠. 자, 이 나무에서 피는 꽃은요, 겨우 하루만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궁화라고 했던 거고요. 이런 중요한 부분들 놓치지 않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여승리자예요. 여승이 뭐예요? 여자 승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검시자가 있죠. 자, 이 새 속에 있는 욕망을 다 죽여요. 자기의 욕심을 다 죽이고 그 짧은 비수와 같은 칼로요, 자기의 머리를 자르고 절로 들어간 거예요. 절로 들어가서 된 게 뭐예요? 여승이 된 거겠죠. 그런 의미의 여승리자고요. 우리 여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비구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쓰인 거예요. 우리 보통 절에 계신 스님들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욕망, 욕심으로부터 벗어난 분들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해탈. 그래서 수행을 하시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여자도 자기의 욕심을 죽이고 칼로 머리를 자르고 절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바로 여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여승리자고요.
자, 이 글자는 지능 리자입니다. 자, 원래 이 글자는 주검시자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원래 사전에서 보면 원래 지포자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집이 죽었다는 얘기는 어딘가가 망가진 거라고 보는데요. 왜 망가졌냐? 비수의 짧은 칼에 맞아서 그 집이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나서 죽었겠죠. 그 사이로 뭐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땜질한다 또는 보수한다라는 의미에서 뭘 발라줬어요? 진흙을 발라줬겠죠. 그런 의미의 진흙리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는 주검시자예요. 벌써 이 부수만 가지고도 우리 주검시자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하지만 완전한 글자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죽을 사자가 같이 쓰여야 됩니다. 죽을 사자는 우리 이거 죽음으로 배운 거 있죠? 그 다음에 비수가 있죠. 사람이 비수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죽을 사자고요. 사람이 죽어서 된 시체가 뭐예요? 주검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주검시자고요. 이 글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오줌 요자인데요. 중요한 글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쉬워요. 이런 글자만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이 있죠. 주검시자가 있죠. 우리는 살아있는 생수를 마신다라고 하죠. 그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줌이겠죠. 그래서 이뇨작용이 뭐예요? 배설물이 잘 나오게 하는 게 이뇨작용이죠. 그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오줌 요자라고 하는 거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